오늘 윙백 아니에요. 네. 저기 뭐야! 골! 손흥민 골! 야, 이거 뭐야! 야, 전세기가 뽑아냈습니다. 충분히 몇 배로 뽑아냈습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또다시 골을 터뜨렸습니다. 맨시티 상대로 최근 5경기 5골째인데요. 야, 이 정도면 맨시티 킬러 아닙니까? 특히 지난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8강 때 2경기 3골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뒤에 지난 2월달에 골을 또 넣었었고 이번에 또 골을 넣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쏜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손흥민 선수 큰 경기 아주 강한. 게다가 이번에 그 무리뉴 감독이 1주년이잖아요. 토트넘 부임 1주년 기념골을 또 토트넘 부임 첫 골도 손흥민 선수가 넣었었는데 무리뉴 감독한테는 정말 이쁜 짓만 골라서 하는 손흥민입니다. 자, 이날 토트넘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공식 MOM에 오른 것은 손흥민입니다. 네, 아주 자랑스러워요. 네. 자, 팀 전술이 맨시티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수비를 좀 강화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전반 5분 만에 넣은 골은 대단히 의미가 컸습니다. 심리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왔고 견고한 방어를 할 수가 있었죠. 상대적으로 맨시티가 서두르는 모습이 좀 역력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범실을 좀 많이 범했습니다. 전반 5분에 손흥민이 골을 넣지 않았다면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토트넘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 2월달 경기에서는 사실 진첸코 선수가 퇴장을 당한 게 아무래도 좀 변수가 됐고 그러면서 토트넘이 골을 넣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거의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구사하는 어떤 선수비, 후역습 또 전반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라인을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하지 않고 지키는 수비를 했었거든요. 그런 게 가능을 했던 것도 손흥민 선수의 어떤 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골이 중요했던 거 맨시티 선제골은 손흥민이 올 시즌 리그에서 넣은 9번째 골입니다. 여러분 지금 프리미어리그 9경기 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리그 전체 득점력이 높아졌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9경기 9골 정말 엄청난 거죠. 경기당 한 골씩 넣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골로 손흥민 선수는 팀을 리그 1위에 올려놨고요. 본인은 득점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네. 보이시죠? 득점 1위 흥민손. 해리케인도 이번에 그 로셀소의 골을 도우면서 9도움. 해리케인 정말 대단합니다. 9도움 하면서 토트넘들끼리 득점왕 도움왕 지금 올라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칼버트루인, 살라, 바디 이렇게 나란히 4명이 이제 그 8골로 공동 2위였는데요. 손흥민이 한 발 앞서서 치고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것은 슈팅을 굉장히 아끼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경기당 한 골씩 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20개를 했는데 그 중에 12개가 유효 슈팅이고요. 그 중에 9골을 넣었습니다. 골대 맞은 슈팅도 이제 2개가 있으니까 람에 있어서는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죠. 여기에 2도움까지 기록을 하고 있으니 그 대단한 게 여기 보십시오. 양발잡이 아니랄까봐 올 시즌 헤딩 슈팅 하나 빼고 나머지 8골을 각각 왼발과 오른발로 4골씩 넣었어요. 진정 완벽한 양발잡이 공격수의 스탯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정교함은 다른 선수들과의 비교에서도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2위 달리고 있는 선수 중에서 누굴 볼까요? 칼버트루인 볼까요? 칼버트루인 올 시즌 8골, 경기당 1골 마찬가지로 넣고 있는데 많이 넣었죠? 슈팅 수가 26개입니다. 그리고 유효 슈팅은 14개. 슈팅 숫자도 많고 유효 슈팅 비율은 손흥민 선수보다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것도 충분히 뛰어난 수치예요. 손흥민이 엄청난 거죠. 게다가 손흥민은 9골이 모두 필드골로 넣었단 말이죠. 근데 2위에 오른 경쟁자들 중에서 모하메드 살라는 8골 중에 4골이 PK골이고요. 제이미 바디는 PK골이 8골 중에 무려 5골입니다. 그러니까 순도 높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더욱더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리그에서 득점한 경쟁하는 선수 중에서 이제 PK 안 차는 경우 잘 없거든요. 참 이쯤 되면 토트넘이 좀 몰아줘도 되지 않나? 자, 손흥민의 이날 활약이 더 놀라운 것은 거의 쉬지 않고 지금 뛰고 있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건너가서 코로나 위험 무릅쓰고 치른 A매치 2경기를 다 풀타임으로 지금 뛰고 왔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한번 볼게요. 15일 일요일 새벽에 멕시코랑 풀타임 뛰었죠. 또 17일 화요일 밤에는 카타르하고 풀타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트넘에서도 계속 못 쉬고 계속 뛰다가 대표팀 가서 거기서도 계속 훈련하고 뛰고 곧바로 그날 이제 토트넘에서 보내준 전세기를 타고 곧바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 날이죠. 18일 런던으로 건너왔고 그리고 19일에 토트넘 팀 훈련을 딱 1시간 하고 그 경기 전날 몸만 풀고
현지 시간으로 21일,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에 이제 경기를 했는데 이걸 또 풀타임을 뛴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따지면 지금 이 7일 동안 6박 7일 동안 3경기 풀타임을 뛴 겁니다. 그것도 대표팀, 프로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참 대단해요.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실 무리뉴 감독이 빼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레스 베일이 몸 풀고 있었거든요. 베르베인이 이제 모으라고 교체돼서 나갔기 때문에 베일이 들어온다면 손흥민 차례가 맞았죠. 이날 또 손흥민 선수가 평소처럼 레프트 윙이 아니라 라이트 윙으로 뛰기도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토비 알더베일트가 허벅지 부에 잡고 쓰러지면서 교체아웃이 돼버렸어요. 조르던이 들어왔고, 그래서 베일은 다시 벤치에 그냥 앉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에 손흥민은 또 풀타임을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전술적 움직임 얘기를 드려볼 텐데, 이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술적인 어떤 무리뉴 감독의 요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대 풀백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수비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고, 따라붙는 수비를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좀 많았습니다. 골도 넣고 전체적으로 위협적인 상황도 많이 만들어줬고, 특히 그 전반전 12분께 무산됐던 해리케인의 옵사이드 골, 그때 사실 손흥민 선수 직접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던 케인한테 준다는 게 이제 옵사이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훨씬 더 압도적인 점유율. 이날 양팀 점유율은 뭐 7대3 정도였는데 슈팅 숫자가 토트넘이 4개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22개였습니다. 유효슈팅 차이는 뭐 5대2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토트넘은 유효슈팅 2개를 다 골로 연결을 시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좀 물러서 경기를 했고 수비를 좀 더 우선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손흥민처럼 정교하게 제한된 기회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의 존재가 굉장히 좀 중요했던 거죠. 손흥민 없었으면 이거 못 이겼습니다. 비기수는 있어도 이기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해리케인도 사실상 플레이메이커로 포변해가지고 내려와서 이날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치명적인 결정력, 정말 그 토트넘은 감사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지난 2월달 경기 때는 굉장히 흡사한 패턴으로 결국 갔어요. 물론 그 경기에서 진첸코가 퇴장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이날 그 경기에 이날 슈팅 숫자가 4대2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슈팅 숫자는 3대19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모든 어떤 공격적인 기회를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의 강점을 약화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쓰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같은 이런 결정적인 결정타를 매길 수 있는 선수의 존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날 손흥민 선수의 한 골은 단순한 한 골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골을 통해서 토트넘이 또 리그 중간순위 1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가 브라이튼한테 잡히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구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과 케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준다면 무리뉴 감독의 어떤 저력도 물론 저력입니다만 토트넘이 정말 올 시즌에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 경기였고요. 그리고 우승팀에서는 누구나 깜짝 득점왕, 깜짝 스트라이커가 나오는데 올 시즌은 손흥민이다.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득점력을 확인했던 맨체스터 시티 경기였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뽀빠.